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면 장애인이 있다. 저기 예를 들면 개수대. 원래 개수대는 얼마 정도 이렇게 높이로 하나요? 자기 몸의 반으로 해요. 네, 자기 몸에 옛날에 가정 시간에 배운 것 같아요. 자기 몸의 반 정도의 그릇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장애인이 다리가 다쳤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시선에 맞게 본인이 자립하려면 그 개수대를 앉아서 씻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이 대상에 잘 반신불수가 이르면 어떻게 해요? 안전 손잡이를 많이 달아갖고 자기가 자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능한 독립적으로 자신의 선호와 사생활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물리적, 기능적 환경이 조성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선천적인 장애인보다는요 후천적인 장애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요즘에는 또 말을 한다면 희귀성 난치성 질환이 많아요. 네, 생각 없는 그런 게 많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거 많죠. 아까 누가 텔레비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때렸다며. 정신과에서. 네, 정신병. 네. 제가 저때 얘기 안 했나요? 파괴적 장애인 할 때 얘기했잖아요. 네, 어느 분이 알코올리즘 환자를 30세가 괜히 자기가 그 사람이 미역을 때리는 건 아니에요. 이 몸 자체가 정신병 환자이기 때문에 옆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맞았을 거라고. 그 사람은 정신과 환자들은 계획살인은 못해요. 솔직히 약물을 먹으면. 그러니까 계획살인을 했다. 요번에 선생님이 애 죽인 거, 네. 그거는 너무 계획살인 아니에요? 네, 그런 거는 약물을 먹었다 해도. 그러니까 원래는요, 선생님들 모든 게 지금 미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에 대한 문제가 대단히 많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나도 모르게 나만 옆에 과거의 관계에서 나한테 해코지 한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라 옆에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 요즘에 세상이 그렇게 변화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신과에서도 그때 그분도 알코올리즘이었는데 내가 이제 프로그램 강남 성심에서 있었던 일인데 옆에 있으니까 30세가 조현병이었거든요. 옛날에 정신분열. 그 옆에 있으니까 때린 거야. 내가 눈알이 밤탱이도 튀어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다행히 검사 결과 뇌 종양이 발견해서 그냥 무마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수간호사가 너무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근데 한 일주일 있다 가니까 또 다시 그런. 그래서 또 알코올리즘이나 마약은 약물을 그 안에서 먹지 않으면 정상으로 돌아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소리 지르고 막 그랬겠죠. 그분도 때리고 이러니까. 근데 그런 사건이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공주 치료감호소 얘기했죠.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거기는 다 살인을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정신과 약물을 들먹거나 이랬을 때 35%가 살인죄를 저질러 오신 분이 되게 많거든요. 순간이죠, 순간. 그래서 세상 살면서 너무 해보자 하고 이러면 조금 도끼를 푸는 경우도 있죠. 장기 요양 대상자인 노인에겐 특히 신체적 특성과 앞으로의 변화를 고려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공간에,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사는 공간을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그분이 힘들지 않게. 강형우 박사, 강영우라고 하나? 강영우 박사라고 아시나요? 명품가를 만든 사람들, 이런 게. 근데 그분이 어릴 때 14살에 눈을 잃어요. 그 얘기했죠. 네.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면은 어릴 때부터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인 게 되게 장애가 많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이제 성격이 장애인들이 좀 유하신 분도 많지만 또 이렇게 근데 그런 얘기가 쓰여 있었어요. 미국이나 일본은
장애인이라고 그러면 장애를 느끼지 못할 정도의 시선을 해놓고 산다는 거예요. 지역사회가. 우리는 지금 여기 바깥에 맹인들 가는 그거 장소 있잖아요. 네? 그거는 기본인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정말 발달하고 OECD 국가 중에 뭐 10위 안에 드는 뭐 경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은 장애를 갖고 있어도 내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의식을 못할 정도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네. 그래서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장애라는 부분도 만약에 치매나 또 아니면 뇌혈관 질환자, 뇌혈관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혈관성 치매나 또 아니면 뇌졸중으로 인해서 온몸이 마비가 되고 이럴 때 어떻게 자립할 것인가는 내 옆에 있는 내 짝꿍이나 또 아니면 뭐 어머니나 아버지일 때 이 시설 그 방에 자기가 머물고 있는 안에는 정말로 시설을 잘 해줘야 자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야 힘들지 않게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기 요양 대상자에게는 장기적으로 요양을 하는 대상자에게는 거주 환경은 주거 공간이자 교류 활동의 공간이다. 멀리 못 나가시니까 또 치유의 공간이 돼야 됩니다. 또한 주거 환경은 대상자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가족이나 요양보호사 함께 생활하고 일하는 돌봄 환경 또는 근로 환경이 된다는 점에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동시에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기본 원칙. 대상자와 가족의 희망사항을 고려해 환경을 조성합니다. 일상생활 동작, 액티브 데일리 리빙이라는 뜻입니다. 액티브, 활동하는 거죠. 매일 사는 그런 일상생활 동작에 맞게 기능적이며 제일 중요한 건 자립성입니다. 자립성. 자연재해,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안전한 환경.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그 방문요양을 했을 때 좀 어렵게 사시는 어르신들 보면 지하에 사는 분도 많고, 그렇죠? 저때도 지하에서 물난리 나가고 죽음을 당하고 빨리 대처하지 못해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를 없애버리자, 집을 질 때 그런 시설 안 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자연재해,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라. 또 사생활을 존중하면서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주택 개보수를 할 때는 경제적인 상황을 포함해 제3자와 더 빨리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그래서 이제 제가 주민센터 위원장을 해봤는데 할 때 자활 후견인 센터라는 게 있어요. 자활을 후견인 센터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또 무슨 사업을 했냐면 대부분 가정지원센터, 가정이 파괴되는 지원을 해서 특히 요즘에는 다문화 가정에 신경을 많이 쓰죠. 그래서 가정에서 지원을 하는 센터를 만들어 갖고 우리가 볼 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사생활을 존중하는 시설을 교류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때 개보수를 하는데 약간 여기가 의정부가 돈이 많으면 대부분 이제 여기서 통장하시던 분이 계세요? 통장이나 주민센터를 주민자치위원이 이제 다 집집을 방문하면서 어르신이 혼자 살아. 근데 이거는 장애인은 아니지만 거기에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담배를 많이 피워서 혼자 사시는 옛날 어르신 담배 많이 피우시는 분 많아요. 그냥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갖고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니까 담배를 피웠는데 그래도 오래 사시더라고. 그분은 이 집이 벽이 그런 거 있잖아요. 색깔이 변화되잖아요. 그러고 또 갔는데
개수대가 이렇게 찌그러졌어 밑으로. 그리고 또 물이 떨어져. 아니 집집마다 다 특색이. 그랬을 때 이들에게 혼자서 사는 어르신들을 돕고 노인들을 먼저 우선으로 했는데 그거를 한 집당 1,500만 원으로 선정해서 한 30집을 돈이 나와요 그런 게. 네, 그래갖고 연결을 해주고 자활 후견인 센터에서는 뭐를 하냐? 이제 원래 지금도 많이 힘들지만 경제가 집에서 아니 저기 만약에 그 도배를 하는 데가 잘 안 된다 이러면 자활 후견인 센터하고 연결을 해요. 그러면 도배를 해주지만 그 도배를 해주는데 좀 싸게. 그러면 나라에서도 이득이고 이 사람들도 일거리 창출을 하게 하는 그게 이제 자활 후견인 센터에서 지금도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 어르신들의 환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평화롭게 되죠. 네, 그래 뭐 비가 뚝뚝 떨어지면 정말 개보수를 해서 그래서 혼자 사는 공간 또 다리가 그래서 요즘에 지금은 어때? 텔레비에 나오던데 노래 부르는 사람 누구더라? 아니야 진성? 일꾼 이런 거가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많이 하는 게 좀 삶의 질을 높여주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이런 안전한 주거 환경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뭐 저기 선생님 여기 돋보기를 보면 주택 개보수가 있어요. 대상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형 욕실 바닥재 시공, 문턱 제거 및 휠체어 이동 공간 확보 등이 이제 그 특히 이제 대상자가 대부분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현관에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현관에 계단이나 문턱이 있으면 경사로로 설치하죠. 경사로 문턱을 없애야죠. 그 다음에 휠체어가 쉽게 통과할 수 있게 입구의 폭을 넓힌다. 조명은 현관 밖과 발밑이 비출 수 있게 위에가 비추는 게 아니라 밑에 발밑을 비출 수 있게 설치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현관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소재. 문고리는 여기 보면 현관문이 개폐가 용이한 특히 치매 환자가 있는 집안이면 안에서 모르고 잠궜다 이러면 열기가 어렵잖아요. 문고리는 열고 닫기가 용이하게 막대형으로 설치한다. 현관에서 안전하게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도록 의자를 놓아주죠. 이게 또 시험에 이상하게 나와. 왜냐하면 어르신은 구부리고 못하고 넘어지죠. 그래서 의자를 놓아주는 게 많이 나왔어요. 의자를 놓아주는 거. 안전하게 신발을 신고 벗을 의자를 놓아준다. 복도에는 짐이나 신문 등 장애물 걸려 넘어지니까 순발력이 없어서 넘어지시죠. 야간에는 조명을 켜둔다. 거실 출입구의 문턱을 없애라. 그렇죠? 네. 요즘에는 이제 저기 건물을 짓거나 또 아니면 아파트를 지면 다 문턱을 없앱니다. 햇볕이 잘 들고 가족들의 모습과 몫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좋다. 거실의 넓이는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등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확보한다. 전기 코드 등은 벽적으로 고정시켜 통행에 불편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런 데다 저기에다 벽에다가 달아놔야지 이런 데다 바닥에다 하면 걸려 넘어지거든요. 그런 얘기도 하는 거고 거실 바닥은 평평하게 하고 가능한 물건을 그렇게 빨리 자기가 거리를 지나갈 때 거리를 그냥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넘어지시게 되죠. 비상시를 대비하여 응급 호출기와 하늘 경보기 등을 설치해요. 응급 호출기와 하늘 경보기. 생활보호 대상자가 그런데 이제 지자체가 잘 돼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잘 돼 있으면 군포 같은 데는 보니까 인구는 지금 모르겠어요. 몇 만인지 그때 당시 28만인데 땅은 좁은데 인구가 많았어요. 근데 거기는 그 부녀회 활동이 되게 세더라고. 그래갖고 된장, 고추장도 생활보호를 다 나눠줘. 만들어갖고 그 다음에 그분들은 뭐를 찍었냐면 돌아가시기 전에 얼굴 영정사진을 찍어주고 또 옷을 수의를 다 하나씩 줬어. 만들어갖고
굉장히 그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고추장, 된장은 많이 얻어먹었어. 얻어갖고 와서 또 다른 데 사각지대가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오히려 무자식이 상팔자라니까. 예? 예. 아들이 5이면 뭐해? 다 가난해. 그러면 혜택이 없죠. 예. 그런 게. 그 다음에 창고에서 독거노인 응급 안전 시스템. 독거노인 가정의 화재, 가스 감지 센서 및 이거는 저기 주민센터에다 얘기하면 혼자 사시는 분은 가스가 20분이면 꺼지게 이거 다 설치해 주시는 거 아시죠? 네? 네, 그거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구 모서리 뭐 덧대기 여기에 덧대야지 넘어지면 여기가 다치게 되니까 또 애들 있는 집도 이렇게 덧대죠. 아시죠? 예. 예, 그렇게 대상자의 방 습기가 차지 않고 공기가 깨끗하며 조용하고 햇빛이 잘 든 남향이나 남동향 북향에다 갖다 놔 아니면 옥탑에다 갖다 놔 어르신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럼 안 되시죠. 남향 또는 남동향 화장실이나 욕실은 가깝게 그쵸? 네, 화장실이나 욕실은 방에서 자기 방에서 제3자의 방에서 가깝게 출입구에 문턱을 없앤다. 대상자가 자주 쓰는 물품 요양보에 필요한 물품은 항상 손이 닿는 곳에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림이나 사진이 떨어져 다치는 잘못하면 떨어지는 수도 있죠. 안전하게 걸어둔다. 가구를 진열할 때는 모서리에 부딪힐 염려가 없도록 배치하고 필요하면 모서리에 덧대기 햇빛을 차단하지 않도록 창가에 물건을 두지 말고 커튼은 얇은 것과 여름에 너무 많이 눈부시게 그뭐 자외선 요소달해서 하면 어떻게 돼요? 눈이 부셔요. 그래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창가에 물건을 두지 말고 커튼은 얇은 것과 두꺼운 것을 병행하여 온도, 채광, 소음 등을 조절한다. 이해하셨죠? 네. 인터폰, 전화, 비상벨 등을 설치하여 사고나 재해 시 호출이 용이하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자꾸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5등급이나 치매 특별 등급이 5등급이나 인지지원 등급 혼자 사시는 분도 있어요. 치매. 네? 네, 그럴 때 이렇게 누르는 거 아껴드리고 부엌과 식당 출입구의 문턱을 없애고 미끄럽지 않은 소재 그쵸? 싱크대 및 가스레인지는 대상자의 손이 닿는 높이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손이 쉽게 닿는 걸 정한다. 화상 및 화재에 주의하고 깨지지 않는 그릇, 손잡이 있는 그릇 등을 사용한다. 그래서 뭐 대부분 플라스틱 그릇이 더 좋다고 했어요. 유리 그릇이나 아니면 도자기 그릇은 안 되죠. 바람직한 식탁의 높이를 한번 보세요. 참고에 바람직한 식사하기 편하도록 다리 간격이 넓은 것을 선택하고 다리 간격 식탁입니다. 식탁 다리 간격이 넓은 것을 선택하고 높이는 앉아서 다리를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라 확보될 수 있을 정도가 좋다. 그 다음에 화장 및 화재에 주의하고 이거는 식탁은 휠체어에서 앉아서 이용할 수 있는 것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데는 식탁에서 먹는 어르신들도 있어요. 모여갖고 시설이 높이는 대상자의 앉은 키와 휠체어를 높이를 고려한다. 식탁보는 아까 빨개식품 면 제품을 많이 쓰고 더러움이 눈에 띄는 밝은색 그래야지 더러운 게 빨리 발견되니까 빨개 되겠죠. 발에 밟히지 않는 이거 발에 밟혀갖고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죠. 그런 건 아니다. 화장실, 욕실 출입문에 다 문턱을 없애야 돼요. 넘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문은 깨지지 않는 재질. 그 다음에 안전 손잡이는 대상자가 쓰기 편한 쪽이나 마비가 없는 쪽, 양변기 옆. 이렇게 손잡이를 이 사람이 거기서 생활할 공간이라면 항상 건강한 쪽에 안전 손잡이를 달아놔라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휠체어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경우 휠체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출입문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병원도 되게 넓게 자리를 잡아요. 왜냐하면 휠체어를 끌고 안 다니고
만약에 너 머리에 뭐를 찍는다 이러면 이 침상을 끌고 다니는 걸 해요. 네. 왜냐하면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옮기고 막 이런데. 그 다음에 마비가 있는 대상자를 위해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를 바닥 소리를 사용하고 만약에 시설이라면 또 집이라면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는 거죠. 미끄럼 방지 매트. 높이가 낮은 욕조가 사용하기 편하며 욕조 바닥, 그러니까 욕조 안에도 미끄럼 방지 매트, 또 욕조 여기 바닥에도 욕조 안에도 또 밖에 있는 바닥에도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라 이랬어요. 그게 시험에 나왔어요. 냉온수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습기가 많은 장소이기 때문에 낮에는 문을 열어놔서 거기를 이제 요즘에는 한샘에서 나오는 제 한샘은 발이 붙던데요. 그냥 근데 평수도 크지 않은데 3천만 원이나 들었어요. 근데 미끄럽던데 그냥 발을 닿거나 뭐 이렇게 바닥에 붙는 것 같아요. 뭐 양말을 신으면. 그래서 낮에는 환기를 해서 예전에는 낙상이 많이 되는 게 목욕탕이었잖아요. 화장실. 지금은 이제 낙상이 1위가 이제 침대인데 화장실 및 욕실 사용 후에는 바닥에 물기를 닦아 나중에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 넘어지지 않게. 그렇죠? 계단의 가장자리는 미끄러지지 않게 고무 등으로 대고 계단과 복도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요. 또 안전 손잡이 사이에 의복이 끼거나 걸리지 않아야죠.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또 휠체어도 마찬가지예요. 치마 같은 거 입으면 안 돼요. 제가 안성에 카톨릭에서 운영 외국인 신부가 근데 참 한국인 신부보다도 뭐 그런 분들이 있지만 외국인 신부들은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동해요. 지금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교류하고 가끔 돈이 생기면 좀 보내고 이러는데 프랑스에서 신부가 돼서 서울에 우리나라로 옵니다. 그 사람은 훈장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근데 그분이 고아 시설은 아니고 이제 때리고 뭐 이런 애들을 14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럼 내가 아이고 아침에 내가 나가서 밥 좀 해주겠다 이러면 아우 하시지 마요. 멋있게 생겼어. 프랑스인들이 키 크나. 근데 자기네 형제가 셋이 신부님이래.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원봉사 안 하고 밥을 해줘. 밥을 해줘 애들을. 그리고 이제 내가 뭐에 감동이 됐냐면 얘네들 용돈을 정해갖고 나이별로 용돈을 줘. 왜냐면 거기서 있던 애들 중에 훔치는 애들 많았거든요. 도벽이 있어갖고 그거를 이제 없애주는 거지. 그리고 이제 내가 부러웠던 게 얘가 장기가 있어. 얘가 언어에 대해 장기가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 말 말고 프랑스어, 영어, 뭐 중국어를 다 가르치는 거야. 누구한테? 자원봉사 유명한 사람 불러다가. 그럼 걔의 밝음이 있는 거야. 앞뒤. 너무 그런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왜냐면 통장에 돈을 줘 얘네들. 저기 초등학교 3학년도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거야.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 경제를 알아. 그러니까 이 돈이 5만 원이 들어왔다? 그럼 경제를 알면은 쓰임새를 알잖아. 그거를 적으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럼 뭐 사먹는 할 수 없어. 그런 걸 야단치거나 이러지 않고 감동을 받았어 내가. 근데 그분이 지금 한 60이 넘었는데 이제까지도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안성의 장애인 시설을 그러니까 시설이 없어갖고 지금 한 20년 전부터 갔는데 요즘에도 좀 있어요 그런 데가. 뭐죠? 모텔을 개조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그냥 놔둔 모텔이 많아요. 가다가 보면. 그런 데를 싸게 사는 거는 힘들어. 그러니까 빌려갖고 거기다가 뭐를 했냐면 그때 가니까 40명이 장애인이야. 근데 나는 깜짝 놀란 게 왜 이렇게 호라비가 많아?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을 고용하셔갖고 제가 했던 일은 지역사회에서 나는 뭐 음식도 잘 못하니까 이런 거 날라오잖아. 고기걸 막 이런 거 있지. 네? 그거를 내가 다 주워 다녀. 제일 쌀 때 가서 많이 사.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기다려. 고기 먹고 싶은 날. 뭐 옛날에
옛날에 돈 많이 주지 않았어 사람들이. 그러면 고기를 확 이렇게 해갖고 하면, 근데 거기에 있는 호남이랑 결혼 안 하신 분이 6명이나 거기에 들어오셨더라고. 들어가고 그분들이 음식을 하고 여자 한 분이 40명 음식을 아침 점심 저녁 하려면 쉽지 않대요. 근데 이제 어느 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저는요 이제까지 여자한테 뚱뚱해 치마를 입고 싶다는 거야.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치마를 입으면 걸려 넘어진다. 어? 차라리 내가 화장을 한번 해줄게. 내가 얘기해갖고 제가 화장을 잘했다고 나도 근데 조금 안 하죠. 제가 우리 딸 무용하다고 돈을 하도 들어가니까 화장법을 배웠다니까. 그래갖고 화장을 한번 하고 나가니까 이게 그 동네에서 이거 생겼냐고. 아이고 짜증나. 안 하다. 이거 생겼냐고. 그렇게 관심이 많어. 네, 그랬다니까. 네, 그런데 정말로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갔는데 너무 그 집담한 집이라 전기는 들어오게 해놨는데 가스가 안 들어오잖아. 그런 데는 안성은 시골이니까 가스가 들어요. 안 들어오니까 뭘로 떼야 돼? 보일러를 떼려면 기름으로 떼야 되는 거야. 돈이 많이 들지. 그래갖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우 이거 추워서 겨울을 날래나 이래. 그래갖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 하느님 아버지 정녕 이분들이 전기장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좀 뜨겁게 자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제가 공고를 했거든. 군포시에다가 전기장판 안 쓰는 사람들 나한테 보내시오. 조상원 이름 쓰고 50개가 왔어. 네? 눈물이 줄줄줄. 그래갖고 거기다 줬어. 근데 또 이게 저기 막 밥상이 없대? 아유 이거 큰일 나네. 밥상을 어서 구해야 되나. 하느님 아버지 밥상을 그러니까 가천에서 연락이 왔어. 가천이 급공포에 가깝거든요. 거기가 뭐냐면 한식집을 하다가 폐업을 한대. 그래갖고 이게 아주 좋은 책 40개를 갖고 왔어. 40개. 그래갖고 이렇게 그 사람은 우아하게 밥을 먹는 거야. 우아하게. 그리고 여기 불판이 들어갈 정도의 또 한식 그것도. 야, 그래서 내가 이러잖아. 돈이 없으니 주셔도 내가 안성으로 가져가려면 힘이 드니까 아유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네는 버리는 차원이니까 아유 그런 데 가서 쓰임을 받으면 좋습니다. 그래 실어다 줬어. 예?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이불이 없어. 아이고 이불이 없어. 근데 제가 이제 아기를 많이 무료로 많이 받아준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걔는 39에 미혼모로 아기를 낳았어. 그 남자들 조심해야 돼. 이 여자가 자기는 조수미도 그랬대. 조수미 아시죠? 네. 나는 결혼을 안 해도 아기를 낳고 싶어. 근데 아기 못 낳잖아. 근데 이 여자는 아유 그 남자도 참 웃겨. 가정을 가진 남자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멋있게 생겼어. 키가 한 175 정도 되는데 야 임신했는지도 몰랐어 나는. 왜냐하면 키가 크니까 배가 좀 내려가니까 똥배가 나온 줄 알았어 내가 날달에. 그래갖고 와서 선생님 나 임신했어. 누구랑? 내가 정말 아기를 낳고 싶었어요. 귀가 밝아지겠나? 우람이야 이름이. 우람이 지금도 생각나. 우람이 엄마가 이제 그 자기네 형제들은 다 선생님질을 한다는 이거는 술집을 옛날에 한 거야. 그러니까 뭐해? 뭐 하겠어 술집하면? 고스톱 잘할 거 아니야. 그래갖고 나한테 연락이 와서 아기를 받았는데 잘생겼더라고 얘가. 에?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미혼모는 나이 어린애나 미혼모지 39에 미혼모가 되나? 이랬는데 이제 저랑 이제 관계성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전화가 원장님 나 돈 좀 꿔주세요. 그래. 얼마? 그래 또 안 꿔줄 수도 없어. 나도 돈 띵킹이 너무 많아. 그것만 갖고 받으러 다니면 부자로 살 거야. 그런데 돈을 꿔달라고 그래. 그래서 얼마를 20만 원. 그때 큰 돈이 아니야. 20만 원. 그래 뭐 밑자에 본전이다. 뭐 네가 떠나고 그래갖고 자취를 감춰. 열불났지 난. 걔가 안 오면 야 20만 원을 갖고 도망갔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때가 한 5, 6년 지났어요.
어느 날 아유 하느님 어떻게 해요? 저 이불이 없는데요. 제가 돈이 없어갖고 내가 이불을 한 10채 사주면 좋은데 돈이 없어요. 아 그거는 들어주대. 아 그건 들어줘. 그러니까 이게 돈을 10억 주세요 그러면 안 들어줘. 그런 건 들어줘. 그런데 전화가 왔어? 원장님 저 우람이 엄마의 그 이런 웬일이야? 왜 오류 아니 어디 갔다 나타났어? 왔어? 그러니까 엄마가 아프셔갖고 평택이 집이 평택인가? 평택에 가서 엄마하고 애 데리고 가서 엄마 보필했대. 그럼 얘기를 해야지. 그러지. 그래갖고요 제가요 너무 미안해갖고요 돈을 25만 원 갖고 오늘 원장님을 찾아온대. 그래서 어디 호프집에서 만나지. 야 호프를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아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돈이 없는데 25만 원 주시다니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기도한 게 우리 그 군포에 가면은 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나면서 어느 집이 내가 거기를 성당을 지나다니는데 거기에 이불집이 있어. 근데 거기가 문을 닫는데 근데 뭐 10만 원이 뭐 2만 원이고 3만 원이고 해서 저 이불이 돈만 있으면 10만 원짜리 사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생각했거든. 이야 그 이불을 샀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뭐 집 안에 10만 원이 넘는다는데 하나에 만 원씩 25채를 줬어. 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뭘 믿거나 말거나 하느님의 역사죠. 그래갖고 갖다 줬어. 그 사람들이 울어. 되게 좋은 이불이라고. 아이고 그래갖고 하느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뭐 그랬다고 성당 믿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조선언어를 하면서 그런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고 좋으나. 네. 그래서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보람 있죠. 지금이야 뭐 버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기 나눔해갖고 뭐 당근마켓에서 팔고 난리 나잖아요. 그 다음에 계단의 가장자리는 미끄러지지 않게 고무 등으로 되고 계단과 복도의 안전 손잡이. 그 손에 계단을 보세요. 그렇죠? 이 정도면 너무 힘들고 안전 손잡이 사이에 의복이 끼거나 걸리지 않게 한다. 일직선의 계단은 좀 힘들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15계단을 올라가고 넓잖아요. 계단이 이렇게 쉬라는 거죠. 부담이 크므로 한 번 쉴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다. 계단을 내려갈 때 이게 시험에 나왔지. 그림자가 생기는 발밑에 조명을 위에다 하면 안 되지. 예, 발밑에 조명을 설치한다. 해독한 주거 환경 조성 기본 원칙. 이렇게 빨리 안 끝나 정말 미치겠네. 아니 왜냐하면 시험 보려고 그랬거든. 기본 원칙. 대상자와 가족의 희망사항을 고려하여 환경을 만든다. 같이 산다면 또 대상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조성한다. 대상자의 사생활을 고려하여 조성한다. 이건 시험에 나온 거는 없고요. 대상자가 사용하는 방은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창문이나 문을 열어 공기를 자주 환기하여 심신을 상쾌하게 한다. 환기는 하루에 이게 시험에 나왔어. 선생님이 그 집에 방문했을 때 환기는 하루에 2-3시간 간격으로 3번. 그렇죠? 최소한 10에서 30분. 이건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요. 환기할 때 대상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이거는 간접 환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에어컨이 있다? 이쪽으로 튀어서 이렇게 가요. 한 상태. 그냥 직접 에어컨을 치거나 여름에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환기를 위하여 창문이나 문을 열어놓고 만약에 겨울에 앉아서 큰일 나시겠죠.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환기하기 전에 대상자의 건강 상태, 계절, 날씨 등을 추운데 그쵸? 문을 여름은 좀 열어놔도 되겠죠. 반드시 확인해라. 또 이게 실내 온도가 시험에 좀 나왔죠. 실내 온도는 일반적으로 여름은 25도에서 22도에 25도, 겨울은 이불을 덮기 때문에 18에서 22도로 얘기합니다. 예. 개인차가 있으므로 대상자의 상태에 맞게 실내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바깥의 온도차가 크지 않아야 돼요. 예. 또 대상자의 땀 배출 여부와 손발의 온도를 확인하여 의복과 실내 온도를 병행하여 조절하고 국소 난방 아까 그랬어요. 예를 들면 방 안은 25도인데 화장실은 15도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뇌졸중 걸리니까.
그쵸? 그래서 국소 난방보다는 전체 난방을 설치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목욕 전후에는 매풍이 없게 하고 실내 기온을 따뜻하게 유지해라. 겨울에는 실내 난방이 필요하며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보조 난방 기구를 갖추면 좋다. 너무 추운 집도 많죠. 정말 겨울에 가스비가 좀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실내 습도, 이거는 또 시험에 나왔죠. 습도는 40에서 60%가 적합하다. 습도가 너무 낮으면 호흡기 점막과 피부를 건조시키고 땀 증발을 가서 오한이 생기고, 습도가 너무 한 98%뭐 기분 되게 나빠요. 불쾌지수가 높죠.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563페이지입니다. 563. 적정 온도로 설정하고 습기가 많은 곳에는 환풍기를 작용하는데, 여름에는 요즘에 제습기 두시죠. 우리나라가 온대기후였어요. 이제 아열대기후로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습하죠. 그래서 제습기, 겨울에는 가습기, 소음, 보청기를 사용하는 경우 필요한 소리뿐 아니라 모든 소리를 증폭시키기 때문에 주위의 소음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소음이 지나치면 수면방해, 정신적 불안 등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큰 소리가 나지 않게 주의해라. 예. 그 어르신들이 뭐 귀도 안 들리는 분도 있지만 예민하신 분은 잠을 못 이루면 소음이 나면 잠을 못 이루셔요. 큰 소리가 나지 않게. 채광. 자연 채광은 밝고 습도가 낮고 자외선에 의한 살균 효과가 있어 신진대사가 좋다. 그렇지만 채광도 계속 밖에나 자외선을 많이 쏘이게 되면 우리나라는 오존층이 무너져 내린 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피부암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30분 정도 이상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그래요. 꼭 알아두기. 대상자들은 많은 시간을 가정이나 요양시설 내부에서 생활하므로 하루 2-30분간 햇볕을 쬐면 멜라토닌이 형성되어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또 비타민 D도 흡수하죠. 그 다음에 채광에서 2번. 채광에 의한 직사광선이 눈에 닿으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백내장수를 다 했는데 이거 그걸로 해야 되죠. 그 검은 안경 쓰고 다녀야 돼요.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각막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는 커튼, 발, 블라인드를 사용한다. 특히 여름에 같은데 이게 또 시험에 나왔고. 조명이 공간 전체로 고루 퍼지도록 용도에 맞는 조명 등을 설치한다. 선생님 그 창고를 보세요. 창고. 계단에 보조등을 달아두면, 밑에 보조등 달았죠? 네. 계단 높이를 알 수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계단 높이를 잘 볼 수 있도록 천장에 조명을 설치하고 이동 시에 발의 움직임을 볼 수 있게,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계단 높이를 천장에도 설치하지만 이동 시 발의 움직임을 볼 수 있게 무릎 아래쪽에 보조등을 달면 안전사고에도 예방. 근데 원래 어르신들은 2층은 안 좋아요. 밑에 1층에서 생활을 하셔야겠죠. 배설물 등을 치울 때는 간접 조명보다는 배설물 확인이 쉬운 직접 조명으로 전체를 환하게 한다. 노인주택에서는 싱크대뿐 아니라 신발 등 각종 가구의 문을 여닫을 때 작용하는 전멸등이, 요즘에는 전멸등 많잖아요. 그거 야간에는 화장실, 계단, 복도 등 넘어질 수 위험인 상 조명을 켜둬라. 방에는 좀 이렇게 희미하게 하지만 밖에는 켜둬야 되고, 조명을 꼭 알아둡니다. 조명을 어느 한 곳을 지나치게 밝게 하면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이동할 때 눈동자가 조명밖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을 더 어둡게 느껴 낙상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각에 문제가 될 때 빛수능의 어려움이라는 게 있어. 제가 영화관 얘기했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잘 안 보인다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이동할 때 눈부심 현상으로 낙상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결한 주거 환경 조성. 기본 원칙. 대상자의 생활 공간은 각자의 생활 습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청소나 주변 정돈을 할 때 반드시 상의하고 동의를 구한다.
뭐 선생님들이 방문 요양을 하면 그 본인이 쓰는 방과 그다음에 화장실이나 또 아니면 대상자 밥을 해주는 뭐 그런 데는 하셔야겠지만 전체 32평 아파트를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오염된 주거 환경은 감염의 원인이 때문에 청결하게 유지해라. 가스레인지, 난방기구 등으로 인한 화재를 주의한다. 대상자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옮길 때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를 얻고 변경된 위치를, 그렇죠. 만약에 이게 소화기가 있는데 난 저기서 매일 봤는데 생각이 안 나. 그거를 자꾸 인지시켜줘야 돼. 어디로 옮겼다는 거. 근데 항상 둔 데는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얘기를 하고서 하셔야 되는 거죠. 4번도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대상자 5번도 나왔어요. 물건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옮기지 않는다. 청소 도구는 사용 후 청결하게 하여 본래의 자리에 두고 대상자가 이동 시 넘어지지 않도록 전기 코드 등 발끝에 걸리는 이거죠. 그래서 이런 데다가 코드를 이제 저기 놓으시면 안 되는 거죠. 넘어진단 말이에요. 눈도 시력이 저하돼 있지만 순발력에서 걸려 넘어지면 낙상이 돼갖고 와상이 되는, 또 화재가 나지 않도록 가스레인지 주변에는 인화성 물질을 놓지 않으며 창틀이나 문턱 등 먼지가 쌓이기 쉬운 곳을, 이게 이런 거였대. 어디더라? 쿠팡이가 무슨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어요. 근데 왜 불이 났을까요? 거기서 얘기가 물류를 옮기면서, 그쵸? 저기가 생겨요. 먼지나 이런 게. 근데 그걸 안 닦았대요. 네? 그거를 먼지에서 발화점이 돼갖고 불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먼지를 잘 닦아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집에도 선생님이 저런 거 끼는 거에도 먼지를 잘 닦아내요. 그래서 불이 나갖고 엄청, 거기는 이제 물건이 많으니까 옮기고 해서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콘센트 이런 데 먼지가 많단 말이야. 네, 그러게 되면 불이 날 수가 있다. 이런